5월 27일 오늘 화요일 일본 야구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메이저리그는 주력이 그래도 연타로 잘 들어와줬고요. 어제 좀 킥으로 봤던 경기가 이제 디트였는데 좀 잘 들어와줬다. 생각보다 컵스는 좀 똥줄이긴 했는데 리글리 바람발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낯설음도 있었던 것 같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올킬은 조금 아쉽게 좀 놓쳤는데 어제도 사실 메이저리그가 튀는 경기가 조금 많았죠, 그죠? 그래도 냄새를 좀 잘 맡았던 경기는 앵무 경기인데 잘 버렸죠, 그죠? 라면 먹고 갈래를 잘 참았다. 메이저리그가 계속 이렇게 튀는 경기가 많아요, 그죠? 보스턴도 냄새가 살짝은 났는데 여지 없네, 여지 없어 아주 그냥. 자, 오늘 요미 대 히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미는 최근에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죠? 한신전에 올해 너무 맥을 못 쳐가지고 아베 감독구가 진짜 와 이게 뭐 좀 많이 위축돼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 아베 감독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꼭 선택을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감독들이 이승엽 감독도 그렇고 그 안에도 먹고 살 수 있잖아. 왜 굳이 그 힘든 자리를 가서 그치? 해설이나 띵가 하면서 적당히 즐기면서 사시지. 요미우리 감독이라는 게 참 어려운 자리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또 올라가가지고 또 한신한테 계속 두드려 맞으니까 표정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그 옛날에 대호 형님 채널에도 한번 나왔는데 굉장히 쭈뼛거리고 인터뷰 좀 안 하고 싶어하고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 아무튼 한신전 위닝하고 그리고 야쿠전에도 좀 이제 꿀을 좀 빨면서 최근에 좀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빠따도 얼추 좀 돌아가고 있고요. 빠따야 뭐 어느 정도는 좀 기대치가 있다고 제가 꾸준하게 언급을 드리기는 했어요, 그죠? 히로시마 최근에 방망이가 약간 좀 꺼진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득점력도 조금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홈에서의 저력은 있다. 오늘은 근데 원정 경기라는 점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고 양 팀이 올해 9번을 만났거든요. 9번을 만났고 요미우리 홈에서는 3경기 나머지는 히로시마 홈에서 6경기를 했는데 전부 홈팀이 이겼어요. 9경기를 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좀 해볼 만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요미우리는 홈에서 7경기 7승 3패 10경기. 그리고 히로시마는 원정에서 4승 6패. 확실히 두 팀의 홈원정 차이가 최근에 분위기가 조금 느껴지긴 한다. 이런 부분은 좀 말씀드릴 만한 것 같고 오늘 또 중립구장이에요. 도야마 알펜 스타디움. 자, 오늘 선발은 이노우에 하루토 대 타마무라 쇼고 나옵니다. 이노우에 하루토는 최근에 폼이 약간 좀 떨어졌죠, 그렇죠? 최근에 폼이 약간 떨어지면서 피안타가 좀 많이 늘어났고 꽉 피칭이 좀 잘 안 됩니다. 평균 한 2실점, 2실점, 3실점 왔다 갔다. 그래도 컬스 언저리는 좀 찍어주고 있는 요런 흐름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히로시마전은 좀 상대 전적이 좀 좋았던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리스크를 할 만한 것 같고 올 시즌에 벌써 2번 만나가지고 6이닝 2실점, 6이닝 3실점 이렇게 했고요. 이때보다는 히로시마가 타격감이 살짝 꺼진 느낌을 개인적으로는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좀 나은 피칭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평범하게 던지면 6이 정도 찍어줄 것 같고 잘 던지면 6-1 정도 해주지 않을까.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타마무라 쇼고는 작년에는 꽤 잘했던 선수죠, 그죠? 작년에 뭐 100이닝도 안 던지긴 했지만, 그래서 좀 거르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작년보다는 확실히 좀 폼이 아쉬워요, 올해 그죠? 이 선수가 가장 특징을 잡을 만한 부분은 정말 제구가 좋은 선수거든요. 제구가 좋아가지고 진짜 볼넷을 안 줘. 그래서 이제 구석구석 던지는 능력이 아주 좋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최대 장점이고 그런 부분도 뭐 여전히 경쟁력으로 좀 남아 있긴 합니다. 작년에도 볼넷을 11개밖에 내주질 않았고 올해도 4개밖에 내주질 않았어요. 제구가 엄청 좋은 선수다. 이런 거는 좀 먼저 말씀드릴 만한 것 같고. 근데 최근에 성적들은 인상적이지가 않아요. 그죠? 4실점, 4실점, 1실점 이렇게 하면서 확실히 최근에는 개구역투가 많고 이닝 히팅도 좀 너무 아쉽다. 5이닝, 3이닝, 5이닝 이렇게 던지고 있고 최근에 폼은 좀 다운이다. 이렇게 좀 할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요미우리 원정을 딱 역대 2번 갔는데요. 2번 다 좋지 않았다. 2021년도 6이닝 3실점. 지난 시즌에 한 번 가가지고 4이닝 3실점. 지난 시즌에 타마무라 쇼고는 좀 좋았던 시즌인데도 요미 원정에서 좀 좋지 않았던 기억이 한 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양 팀의 상대 전적을 좀 무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9경기나 했는데 9번 모두 홈팀이 승리를 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양 팀 최근에 홈 원정들의 성적들을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힘이 실리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선발에서도 조금 요미우리가 낮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무시할 수가 없다. 히로시마 반대 조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긴 하지만은 타격감도 좀 잦아드는 느낌이 있고. 저는 이 경기는 요미우리 승에 선발들이 그래도 꽉 피칭을 기대하기 좀 어려워 보여서 5.5는 오바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구. 야구 대 주니치. 잠시만요, 형들. 얘네들 2차전까지만 하고 경기 안 하는 팀들이 6팀 있거든요. 그러니까 3경기가 있다. 목요일 날은 3경기밖에 없어. 야쿠 주니치, 한신 요코, 세이브 라쿠텐. 어. 그래서 불펜을 좀 쥐어짤 수 있는 배경은 되겠죠. 그죠? 언어버를 보실 때 이런 건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틀 동안 경기가 있는 팀이 요미우리 히로시마, 그리고 지바 롯데 오릭스, 그리고 소프트뱅크 니오넴. 이현전 씨가 하루씩 쉰다. 요거는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까먹기 전에. 자, 다음 경기는 야쿠르트 대 주니치 보겠습니다. 야쿠르트는 그냥 답이 없습니다. 얘네는 그죠? 최근 10경기에서 1승 1무 8패. 그냥 답이 없어요. 너무 못합니다. 불펜도 너무 구리고요. 표 지금 준비돼 있고요. 표 못 받으신 분들 말씀하세요. 다 보내드렸거든요. 답이 없다. 답이 없어. 표 한 번 보내드리고. 최근 10경기 1승 1무 8패. 빠따도 고만고만. 불펜도 좋지 않고. 선발들도 그냥 꾸역꾸역 돌아가는 느낌이고. 참 이래저래 좀 좋지 않은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10경기 선발 ERA가 5.19, 팀 ERA가 4.45, 경기당 득점이 2.7점. 이길 수가 없죠. 경기당 득점이 2.7점, 실점이 5점인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렇다. 근데 얘네들 홈에서는 한 번씩 이기거든요, 형들. 한 번씩 이겨요. 최근에 홈 10경기 끊어보면은 요코하마전에 일단 뭐 루징은 했지만 한 경기 챙겨왔고 요미우리한테 2번 이겼고 한 번씩 이겨. 홈 10경기 끊어보면 4승 6패다. 어떤 진구의 변수성이겠죠. 그리고 홈빨 뭐 이런 거겠지. 반대는 쭈니치. 최근에 탈감이 살짝 좀 꺼지는 감이 좀 있으면서 조금 이제 승률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5할 언저리에서는 좀 놀고 있고요. 그래도 확실히 작년보다는 빠따를 잘 치는 것 같긴 합니다. 작년보다는. 여기 용타 친구도 그래도 얼추 좀 기대치를 좀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보슬러였나요 이름이? 좌타자. 올해 MPB가 좀 특이 확실히 좀 리그 자체가 극단적인 투구에서 약간 타고 리그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용타들의 무덤인 리그잖아. 근데 용타들이 전체적으로 좀 기대치를 보여주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죠? 떠오르는 게 네빈, 세이브죠. 네빈 친구 좀 있고, 뭐 파비앙, 그리고 저기 누구야? 케비지, 그리고 여기 보슬러도 뭐 기본적으로는 해요. 뭘 야릇해 야릇하기 이 자식아. 어, 아무튼 그렇다. 이것만 봐도 리그 자체의 어떤 체질이 좀 변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피터 램파드 보겠습니다. 이 친구 좀 쏘쏘해요. 전체적으로 좀 기대치는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확실히 이제 야쿠르트가 그 기존에 썼던 용병들이 누굽니까? 걔 누구지? 우한 저기 다른 리그로 가네. 우한 두 명인데 사이스니드랑 한 명 또 누구죠? 최근에 다른 리그로 가서 뛰고 있는 애. 아무튼 걔네들보다는 좀 기대치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램파드는 구정도 좀 다양하게 던지는 편이고요. 제가 이 선수 처음 올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콜로라도 홈이 쿠어스에서 뛰다 온 선수기 때문에 뭐 진구를 홈으로 쓰는 이런 구장에 좀 적응하는 데는 그래도 좀 메리트가 있겠죠. 야우레 야우레. 올 시즌 아주 뭐 좋은 성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컬스는 꾸준하게 찍어준다. 야쿠르트 선발로 3점대 초중반 찍어주면은 저는 뭐 그래도 쏘쏘하다고 보거든요. 구정도 좀 다양하고 구위도 적당히 나오고 있고 주니치는 한번 만나가지고 6이닝 무실점 승투한 기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카네마루 유메토 이 선수는 제가 몇 번 좀 말씀을 좀 드렸죠. 일본은 원래 준비가 될 때까지 2군에서 굉장히 로테를 오래 돌리다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될 때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친구는 입단 때부터 완성형이라고 좀 얘기를 좀 들었던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빨리 올라왔고 앞선 두 경기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6이닝 2실점 8K, 6이닝 1실점 7K, 9위 커맨드 변하고 완성도가 좋다라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증명하고 있다는데 아직 젊은 선수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되겠죠, 그죠? 뭐 두 경기 오픈발 이후에 좀 확 꺼지는 선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신인 선수한테 또 진구 첫 원정을 간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좀 리스크라고 좀 할만해요, 그죠? 근데 이 선수는 분명히 좀 기대치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데뷔전이 요코하마전이었는데 6이닝 2실점 8K. 첫 원정인 요미 원정 가서도 7K. 원래 젊은 선수들 특히 NPB에서는 K 이렇게 많이 뽑기 힘든데 확실히 좀 기대치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진구에서 언더 까기는 좀 싫기는 한데 일단 선발들의 왔구는 좀 언더를 좀 생각하게 만드는 그 정도 좀 매치업인 것 같고요. 일단 야쿠르트를 우리가 승을 찍기는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이 홈에서는 한 번씩 이깁니다. 한 번씩. 3연전에서 한 경기 정도씩은 그래도 챙겨. 올 시즌 홈에서의 성적을 보면은 8승 1무 12패 마이너스 4개죠. 그러니까 좀 홈에서는 그래도 한 번씩 이긴단 말이야. 그래도 진구에서 처음 던지는 신빙 친구보다는 그래도 용투를 믿어보는 게 야쿠르트가 이긴다면 오늘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앞선 맞대결 진구에서의 맞대결은 두 경기는 언더 게임을 했고요. 양 경기는 오버 경기를 했습니다. 두 경기는 개 언더였습니다. 2대0, 1대1.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쿠 승을 보긴 하지만 들고 가는 건 비추. 언더 보겠습니다. 한신 좋고 여기도 중립구장입니다. 구라시키 무스카트 스타디움. 이름들도 아주 길다 길어. 야구장도 왜 이렇게 많습니까? 진짜 일본. 야구에 미친 나라 아니랄까봐. 한시는 주니치한테 이제 위닝 시리즈로 한 주를 마감했고요. 일단 요미우리한테 올해 너무 좋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루징을 한번 좀 당했죠. 근데 이때는 선발 로테가 조금 좀 밀리는 로테기는 했어. 그래서 좀 이해는 되고 오히려 사실 이 경기들은 저는 한시 더 잘 싸운 것 같긴 하거든요. 루징 당하긴 했지만 선발 왁구에 비해서는 충분히 더 잘 싸웠다. 그러니까 최근에 한시는 뭐 꾸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망이 타격감 뭐 적당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제가 항상 이 팀한테 아쉬운 부분은 이와자키가 마무리 쪽에서 자꾸 나온다는 부분이 아쉽지만은 그래도 뭐 빠따 좋고 전체적인 밸런스 좋고 올해는 수비 문제가 좀 많이 안 드러나는 것 같아, 그죠? 한신이 잊을만 하면 수비에서 지랄병 한 번씩 하고, 그리고 요코하마도 사실 잊을만 하면 수비에서 한 번씩 경기 터트리는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두 팀 다 올해 그게 많이 안 보여. 확실히 마키슈고도 수비가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고, 한신 같은 경우에는 사토도 지금 외야로 좀 한 번씩 좀 보내고 있거든요. 요것도 좀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아. 사토도 사실 3루 수비가 좋진 않아가지고, 어, 그렇다. 요코하마는 요즘에 이제 뭐 좋은 상태죠. 타격감도 괜찮은 상태고 불펜 역시 꾸준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최근에 아주 좋은 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선발은 사이키 히로토가 나옵니다. 사이키 히로토 최근의 경기들은 아주 좋습니다. 요코하마 원정 가서 7이닝 1실점, 요미우리 전에 5이닝 무실점, 직전 경기 요미우리 전에 9이닝 무실점 완봉 승투를 거뒀다. 근데 완봉 다음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 좀 거슬리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투구수나 이닝수가 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살짝 좀 거슬리는 부분이고 이 양반이 요코하마전 성적이 조금 좋지 않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리스크에 좀 포함시켜 볼 만한 것 같죠. 올 시즌 3번 만나가지고 두 경기는 잘 던졌어요. 7, 1, 6.2이닝 2실점. 두 경기는 잘 던졌는데 한 경기 홈에서 5.2이닝 4실점으로 좀 안 좋았던 경기가 있다. 완봉 후유증이 좀 있을 만하고 최근 3경기 연속 잘 던졌다. 상대 전적이 조금 안 좋았던 요코를 만난다. 적잖이 리스크들이 조금은 느껴지기는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우어보다는 기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한 것 같죠. 바우어는 제가 뭐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선수의 변화구는 확실히 NPB에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닝당 삼진 하나 골이 거의 나오거든요. 55이닝 동안 삼진이 50개가 뽑히니까 이 선수가 던지는 슬라이더라든지 커브라든지 이런 계열은 확실히 NPB에서 충분히 먹히고 남는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커맨드가 너무 불안해요. 몰리는 공이 너무 많아. 그래서 최근 3경기에서 피홈런을 4방을 맞았는데 이건 NPB에서 너무 치명적이거든요. 그죠? 물론 이제 한 경기 진구가 껴있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요코하마도 패스가 높긴 하지만 은근히 홈런이 잘 나오는 구장이거든요. 거기도 바람이 좀 많이 부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은 해줄 수는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커맨드가 너무 불안하다. 그리고 장타를 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은 한신을 만난다. 이런 부분들은 뭐 좋게 볼 수가 없는 요소인 것 같기는 해요. 예. 한신 올 시즌 초반에 한번 만나가지고 7인 4실점, 9피안타, 피홈런 한 방. 그래서 사이키로토도 조금 좀 냄새가 좀 나기는 나. 살짝. 결국에는 오늘은 정배 사이드 경기들이 많이 보이는 날이기 때문에 냄새를 잘 맡는 게 중요한데 살짝 냄새는 나는데 여기가 냄새가 더 꾸룩내가 더 심하게 나죠, 그죠? 예. 그래서 일단 이 경기는 오바도 살짝 좀 고려해볼 만하지 않나 정도 생각이 들어요. 오바. 오바 오바가 일단 역배 배당이 잡혀 있기도 하고 양팀 선발 다 리스크들이 좀 있고 상대 전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찌 됐든 사이키 리스크가 느껴지기는 하지만은 한신을 그래도 바우어가 선발 나오는 요거보다는 한신이 조금 더 땡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신 승에 오바 보겠습니다. 오바도 역배 배당이 또 잡혀 있으니까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보실 만한 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발이 둘 다 꾸룩내가 난다. 근데 형들 이런 경기는 나는 솔직하게 요코하마를 찍을 거면 그냥 오바를 차라리 요코하마를 찍을 거면 차라리 오바를 요코하마가 이겼다는 거는 이거는 오바 경기일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바우어가 꽉 막아주는 경기들이 있긴 한데 한신한테 꽉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다음 경기 역시 중립구장입니다. 조모, 신문, 시키, 시마 구장, 세이브, 라쿠텐 경기 보겠습니다. 세이브는 요즘에 좀 분위기가 좋죠, 그죠? 분위기가 꾸준히 좋은 상태고요. 라쿠텐은 지금 빠따를 좀 못 치고 있는 장줄이 좀 길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라쿠텐 뭐 이런 팀이긴 한데 라쿠텐 니오넴 계속 지금 빠따를 못 치고 있으니까 언더가기가 계속 부담스럽긴 합니다. 세이브는 확실히 빠따가 좋아진 이유가 여러분들은 그래도 좀 알고 들어가시는 게 좀 좋기는 한데 일단은 네빈이 어느 정도 좀 해주는 게 좀 커요, 그죠? 네빈 그리고 겐다 소스케가 복귀해서 뭐 타격감이 그런 대로 괜찮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세이브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은 와타나베 그리고 니시카와 이런 젊은 자원들이 잘하는 게 좀 크거든요. 와타나베는 우루쿠를 168을 찍고 있고 니시카와는 133을 찍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두 선수 다 모두 아주 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타격감이 좀 꺼질 때는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선수들의 타격감을 좀 꾸준하게 확인하는 게 좀 중요하긴 하다. 그렇다. 라쿠텐은 최근에 지금 빠따가 계속 지금 빠따를 너무 못 치고 있거든. 최근에 점수 난 거 한번 불러드릴게요. 1점, 1점, 빵점, 2점, 빵점, 2점, 1점. 이러다가 와 한번 칠 때 됐단 말이야. 이게 겁나 거슬려요, 그죠? 라쿠텐은 이러다가 한번 칠 때 진짜 매섭게 치거든요. 오늘 일단 쳐볼 만한 양반이 한번 나오기는 해, 그죠? 코나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선발 오늘 둘 다 여기는 진짜 조금 골치 아픈 녀석들이거든. 삼진을 너무 못 뽑아. 삼진을 너무 못 뽑는데 은근히 또 꾸역꾸역 또 잘 던지는 경기들이 또 있기는 있어. 그래서 이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딱 메이저리그에 어제 떠오르는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랜디 바스케스. 약간 그런 과라고 보시면 돼. 제가 늘 강조를 드리지만 삼진을 많이 못 뽑으면은 계속 업다운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바비베 기대해야 되기 때문에 바비바 결국에 삼진을 못 잡는다는 거는 인플레이의 타구가 떨어진다는 얘기야. 근데 그거는 투수들이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바비바를 좋게 받는 날은 뭐 적당히 던지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날들은 좀 고생하는 그런 게 있고요. 두 선수 다 최근에 삼진 능력이 너무 떨어져요. 다카시 코나 40이닝 던지면서 삼진 16개, 볼넷 17개. 볼질도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우치는 제가 작년부터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얘가 조금 결정구가 애매해. 결정구가. 직구 9위는 굉장히 좋은데
논산 가자님 고맙습니다. 논산의 기억이 좀 떠오르네요.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그때 젊었을 때가 좋았지. 네, 바로 보내드렸고요. 못 받으셨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양팀 선발 다 좀 꼬로만 친구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누가 터트리느냐 싸움일 것 같고요. 예, 둘 다 터지면 좀 시원하게 또 점수를 또 주기도 하는 그런 선발들이니까. 코나는 최근에 좀 내동 좀 잘 던지다가 직전 경기 소뱅전에 6이닝 5실점을 한번 좆탈렸습니다. 근데 잘 던지는 경기들도 보면 전체적으로 피안타라든지 볼질은 좀 꾸준하게 좀 내보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꾸역투가 좀 많다라는 건 좀 말씀드릴 만한 것 같고, 그동안 계속 좀 잘 던지다 한 경기 조 터졌기 때문에 살짝 좀 흐린 눈을 좀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이 양반이 라쿠텐전 상대전적으로 또 애지간히 좋았습니다. 이거는 우치도 마찬가지예요. 예, 둘 다 변수성이 좀 큰 선발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예, 근데 우치도 상대전적은 굉장히 좋았다. 근데 올해 세이브를 좀 만난 적은 없잖아요. 예, 세이브가 올해는 조금 다른 팀이 됐기 때문에 작년 대비. 근데 우치는 그래도 구위가 기본 베이스에는 좀 깔려 있는 양반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기대치가 있는 양반이긴 합니다. 이 양반도 삼진을 못 뽑아서 그렇지. 구위는 좋고 재료는 좋아 재료는. 그래서 조금 좀 변수성이 커 보이는 그런 경기 같기는 하고요. 예, 근데 뭐 전체적인 타격감이라든지 팀의 분위기, 불펜의 우위 이런 것들은 세이브 쪽에 있다라고 좀 볼만 하겠죠. 세이브 보겠습니다. 라쿠텐이 빠따를 너무 못 치고 있어요. 예, 근데 너무 못 치니까 오히려 이게 거슬려. 최근에 7경기 동안 평균 득점이 1점에서 2점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 점이 좀 거슬린다. 선발들은 둘 다 불안하지만 그리고 라쿠텐이 빠따를 너무 못 치기 때문에 6.5는 언더에 세이브 승 보겠습니다. 추천 절차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2경기 남았는데 여러분들 제 전체표나 추천 조합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수티비 라이브 오셔가지고 요 금액 별풍선을 후원을 해주시면 제가 쪽지로 보내드리고요. 라이브에 못 오시는 분들은 수티비에서 테디움 검색하셔서 방송국 가시면은 다시 보기 영상 아무 영상에나 후원을 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보내드린다. 유튜브 멤버십도 올려놨으니까요. 유튜브 멤버십 구매를 해주시면은 회원전용 게시판에서 보실 수가 있다. 지바롯데 오릭스 보겠습니다. 지바롯데는 타격감이 여전히 사망인데 그래도 최근에 한 번씩 친 경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예. 오릭스전에 9점 났고 세이브전에 9점 나면서 그래도 방망이들 한 번 좀 친 경기들이 있다라는 부분은 좀 생각해 볼 만한 요소고, 아무리 얘네들이 뭐 빠따를 지금 못 치고 있어도 그래도 타격감이라는 게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죠? 조만간 한번 오르기는 할 거예요. 근데 올라야 말이지 일단. 뭐 2경기 잘 친 걸로 어떻게 뭐 신뢰를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핵심들이 잘 친 게 아니라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릭스 최근에 좀 빠따가 좀 잠잠했는데 오릭스 같은 경우 그래도 주말 시리즈에 좀 빠따를 좀 시원하게 한번 찼습니다. 지바로 때 만나가지고 6득점, 그리고 소뱅전에 13득점 하면서 최근에 조금 좀 주춤했던 방망이를 한번 시원하게 좀 돌렸다. 그래도 빠따 기대치가 높은 팀인 건 맞습니다. 요미우리 그 오릭스가 그죠? 그렇다. 최근에 그래 빠따들을 좀 쳤다. 뭐 이런 거는 포인트인 것 같고요. 지바우테 선발은 다나카 하루야가 나옵니다. 이 선수 그래도 좀 기대는 좀 해볼 만한 선수 같기는 해요. 제가 최근에 뭐 니오넴이나 라쿠텐전에 니오넴전에 만났던 두 번째 경기라서 이런 경기는 좀 조심해야 된다 할 때 이 경기에서는 4실점으로 좀 좁혀지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이 선수가 좋은 재질을 좀 갖고 있어 보이기는 해요. 전체적으로 이제 구위도 아주 꽤 좋아 보이고 약간 직전 경기에서 이제 4볼넷 이렇게 실점하는 경기들에서 이렇게 이제 당황하면서 볼넷 많이 나오고 이런 건 뭐 젊은 선수들 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거슬리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좋은 구위. 확실히 이 선수도 좋은 재료를 좀 갖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릭스는 두 번째 만남이긴 한데 오릭스는 작년 7월 달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처음이라고 좀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정도는 하고 있고요. 다나카 하루야는 그래도 은근히 기대치가 있기는 하다. 은근히 2.79 찍고 있으니까요. 반대 선발은 쿠리 아렌인데 이 선수는 제가 늘 꾸역투를
너무 많이 한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구위가 안 나오는 시점에서 정말 변화구나 커맨드로 장난질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인데 그 장난질이 지금까지는 뭐 너무 잘 먹히고 있습니다. 1점대로. 뭐 지바로 때 빠따 약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잘 먹힐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리그를 옮겨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바로 때 원정에서 뛰어본 게 마지막이 2018년도야. 2016, 2018 이렇게 이제 한 경기씩 뛰었는데 8실점, 6실점으로 더럽게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 쿠리아레는 구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양반들은 조조마린 이런 데서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은 좀 하거든요. 예, 공 던지는 거 보면 진짜 구위가 너무 좀 별로야. 예, 뭐 피홈런은 하나로 뭐 기적적으로 억제하고 있기는 한데 저는 쿠리아레는 굉장히 좀 의심하고 있는 선수다. 지바로 때 빠따를 별로 신뢰하지는 않지만 최근에 좀 몰아친 경기들도 있기도 하고 예. 저는 이 경기는 지바로 때 역배 냄새가 조금 난다. 역배 프렌 6.5는 그래도 언더 보겠습니다. 제가 쿠리아렌을 참 안 믿죠, 그죠? 경기 던지는 걸 보면은 믿기가 쉽지가 않아. 구위가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바닷바람에 쿠리공이 보수한테 잘 갈 수 있냐고? 그럴 수 있지. 메가리가 너무 없어서. 아무튼 구위 안 나오는 친구들은 조조마린 진구 이런 데서는 진짜 위험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바롯데가 빠따를 더 못 칠 거냐, 쿠리의 공이 이제 더 구린 거냐, 뭐 그 싸움인 거죠. 자, 다음은 소뱅 대 니호넴 보겠습니다. 소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복귀 자원들이 한 명 있어요, 그죠? 슈터가 돌아왔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빠따에서 기대치를 올려볼 만은 하다. 슈터가 그래도 앞에 좀 있어주고 없어주고 차이는 좀 크죠, 그죠? 예. 일단 뭐 야마카와가 여전히 뭐 타이까지 좀 그렇고 쿠리아라도 그렇고 잇몸 야구를 그래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잇몸 야구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니오넴도 지금 빠따를 못 치는 기간이 조금 길거든요, 그죠? 예, 뭐 타격감이 좀 식을 수 있는데 라쿠텐만큼이나 계속 지금 빠따를 못 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좀 거슬리는 부분들인 것 같기는 해요. 예, 근데 라쿠 원정은 투수구장이니까 여기 가서 못 친 건 좀 그럴 수 있긴 한데 세 경기 동안 1점씩 난 건 좀 선 넘었죠, 그렇죠? 예, 니오넴 스쿼드로. 반대로 얘기하면 이 정도 좀 못 쳤으면은 좀 칠 때가 좀 되기는 됐거든요. 그죠? 예, 오늘은 또 페이페이 dom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 선발이 아레아라 코에이기 때문에 오늘 좀 쳐볼만 하지 않나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아라 코에이 역시 올 시즌에 상당히 좀 위험해 보이는 친구죠, 그죠? 예, 역시 이 선수 이제 변형 패스볼 많이 던져가지고 땅볼의 바비빨 여하에 따라서 뭐잘 던지는 경기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작년보다 구위가 더 떨어져 보이는 거는 거의 뭐 확실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도 구위 면에서는 좀 아쉬웠단 말이야. 예. 근데 작년보다 삼진도 떨어졌고 홈런 페이스도 또 빨라졌고 전체적인 구위가 작년보다 더 떨어졌다. 그래서 올해는 진짜 안정성이 매우 떨어져요. 예. 한 번씩 한 번씩 뭐 퀄스풀 찍어주는 경기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역시 바비빨이 좀 많이 기대해야 되는 그런 선발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 시즌에는 니오넴을 만난 적이 없고요. 작년에는 니오넴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6번이나 만나가지고 ERA가 3.86 좋았다고 보기는 좀 그렇죠. 예, 작년에 본인 성적이 2점대였으니까 본인 성적보다는 좀 좋지 않았다. 뭐 오히려 아리아라는 바비빨한테 이제 기도 메타 하는 거고 오히려 이제 니오넴한테 기도를 하는 거죠. 못 쳐주기를. 아리아라는 전 좀 위험한 선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늘상. 예, 그냥 땅볼 유도 잘한다 뭐 이런 거죠. 이토이로미는 한번 좀 좁혀질 때 됐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최근에. 예, 근데 정확하게 좁혀졌죠, 그렇죠? 예, 소병전에 9이닝 5실점 4자책. 그래도 이닝은 좀 많이 먹어줘요, 그죠? 예, 확실히 뭐 팀의 에이스급답게. 이토는 좀 이런 선수죠, 그죠? 예, 정말 이닝을 아주 잘 먹어주고, 예, 그리고 뭐, 꽉 막을 땐 이제 시원시원하게 좀 던져주고. 예, 근데 에이스급이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민망한 게 한 번씩 줘 터지는 거 보면은 진짜 뭐 점수를 많이 줍니다, 그죠? 예, 서너 점은 그냥 뭐 여유있게 줘버려. 직전 경기가 소뱅전이었고, 소뱅은 또 오지게 진짜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특징으로 좀 볼만한 거는 소뱅 원정에서의 성적은 좀 괜찮았다는 거예요. 사실 니오넴의 홈구장인 에스콘이나 페이페이 돔이나 어떤 구장의 특성은 비슷하거든요. 둘 다 홈런이 많이 나오는 구장이다. 그리고 돔 구장이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토이로미는 소뱅을 홈에서 만났을 때보다 원정에서 만났을 때 성적이 좀 더 좋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올 시즌 니오넴이 유독 홈에서 안 좋고 원정에서는 성적이 너무 좋거든요. 예, 15승 2무 5패. 너무 좋죠. 예, 원정 가면은 빠따도 3.9점. 직전 경기 라쿠텐 원정에서 빠따 못 친 거는 조금 이해는 해줄 만한데 뭐 라쿠텐 구장이 너무 사이즈가 크니까. 근데 세 경기 동안 한 점씩 낸 건 좀 선 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발들이 뭐 나름 뭐 1옵션급 선발들이기는 하나 그 정도 포스를 뿜어내는 양반들이 아니죠. 예, 저는 오바에다가 니오넴 보겠습니다. 니오넴 이제 빠따가 좀 칠 때가 됐는데 아레아라면 한번 좀 충분히 쳐볼 만한 선수 아닌가. 니오넴 승에 오바 보겠습니다. 저렇게 MPB 경기들 모두 알아봤고요. 예, 아까 좀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것들 그죠? 지바롯데 오릭스 소팽 니뽀넴 그리고 요미우리 히로는 내일까지만 경기가 있어서 불펜들 불펜들을 풀로 가동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은 좀 하세요. 예. MPB 건승하시길 바라겠고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